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우리 기본 작업하고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죠.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문서식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죠. 자, 맨 밑에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여러 개 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보안 경고, 요거는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제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하래요. 그때 이제 세 개의 지상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2번부터 D의 21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B의 2번이다 그러면 종목 코드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21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종목명이 그랬습니다. 종목명이라는 게 우리 CR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종목명이 코롱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코롱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가라는 게 있대요. 현재가가 우리 디얼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현재가가 현재가의 중간값보다 작은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중간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간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디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구한 다음에 그 메디안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건이 종목 명에도 붙어 있고 현재가에도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거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쓸 때 and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F의 2번에서 F3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F2번 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에다가 우리 조건을 써라. 그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제 F5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F의 5번부터 요 셀부터 시작해서 결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거니까 그때 제목은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중간값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현재가가 들어있는 이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가에 대해서 중간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중간값을 구했으면 이 중간값이랑 이 현재가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중간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메디안이라고 쓴 거 요거는 우리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건을 두 개를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쓰자고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명이요. 이 종목명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코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오롱하고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가가 메디안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다라는 요 기호 붙여주고요. 그리고 메디안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컨트롤 V요. 컨트롤 V에서 메디안보다 작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C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코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현재가가 들어있는 그 셀이요. 그 셀이 우리 메디안, 중간값보다 작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false하고 떴죠.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 결과 값이요. 결과는 이제 F의 5번 셀부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우리는 요 세 개 필드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개 필드 값을 모두 다 이제 표시하는 거죠. 문제에서 뭐 어떤 것만 표시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정렬 필터의 고급이요.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까?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F의 15번 셀부터 표시할 거예요.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 찍어서 목록 범위가 이 전체의 데이터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요 두 셀 요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복사 위치는 F의 5번 셀이다 해서 요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 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B3에서 이제 D의 21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B의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종목 코드 요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2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현재까지 이제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종목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종목 코드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 종목 코드가 4라는 그 글자를 이제 포함하는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우리 종목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명은 지금 우리 C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연구소로 끝나는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 종목 코드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우리 종목명에도 지금 우리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하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싹 다 이제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종목명은 연구소로 이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목명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연구소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종목명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와라. 그게 이제 연구소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목 코드에 이제 4라는 요 글자가 이제 포함된 거 그거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서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4라는 글자의 그 위치 값을 우리가 반환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서치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서치라는 요 함수요. 자, 우리 서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우리가 텍스트를 먼저 입력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문자 열을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작 위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서치라는 요 함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 얘를 이제 찾아라. 찾을 때 그때 이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치 함수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텍스트가 몇 번째 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서치 함수 한번 써볼게요. 서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2라는 그 글씨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 찾아달라. 그때 우리가 이제 시작 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2라는 이 값을 이제 찾을 때 그때 첫 번째 위치부터 찾을 거면 내가 그때는 이제 시작 위치를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를 우리 B의 3번 셀에서 2라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하고 나와요. 지금 내가 아까 요 셀을 찍었죠?
요 셀에서 우리 2라는 그 데이터는 5번째 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search라는 그 함수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이 문자열에서 우리가 찾을 때 그때 결과값으로 첫 번째 위치에 있으면 이제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러면 2가 나오겠죠. 세 번째 위치에 있으면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치값을 이렇게 이제 반환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search라는 이 함수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만약에 9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9라고 쓰고 내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value라는 그 오류 값이 발생합니다. 왜요? 내가 찍은 이 데이터에는 우리 9라는 그 값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텍스트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이런 이제 숫자 값, 그 위치의 값이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될 거고, 값이 없을 때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문자열에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alue라는 그 오류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종목 코드가 4라는 그 글자가 있냐 없냐, 그걸 이제 우리가 search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물어볼 건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제 만족했을 때 우리 이제 true라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우리 false라는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논리 값으로 이제 true, false 얘네들이 이제 표현을 할 때는 false가 이제 0이고요. 우리 true라는 그 값은 지금처럼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이런 수치 값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true 값으로 전부 다 이제 인식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alse로 이제 인식이 되게 하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이 search라는 함수에서 그 결과 값으로 value가 나왔을 때 이제 false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오류 값이 발생하면 그때 그 값을 false로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if error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search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if error로 묶어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이제 false 값으로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모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꼴 스타일하고 우리 글꼴색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조건을 쓰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1번 셀 그 주소를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행 전체에다가 내가 서식을 적용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 열 번호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고, 내가 열 전체에다가 이제 내가 서식을 적용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행 번호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B의 3에서 D의 21번 그 영역에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D의 이제 21번까지 싹 다 이만큼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규칙의 유형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식만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쓸 그 조건은 두 개인데 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라는 함수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종목 코드를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search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search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는 4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4를 이제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우리 B의 3번 셀 여기서부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search 함수의 시작 위치는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B의 3번 셀에서 첫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4라는 그 값을 찾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결과 값이 만약에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해서 그 위치 값이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 값들은 싹 다 이제 true로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4를 이제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 value라는 요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false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search라는 요 함수를 우리 if error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묶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if error로 요 search라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가 만약에 오류 값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뭘로 출력해 달라? 우리 false 값으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종목명에 대한 그 조건이죠. 그래서 이 종목명이 연구소로 끝나? 그거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우리 종목명에서 일단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연구소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write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write라고 쓰고 내가 지금 종목명을 가지고 있다. 이 종목명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 온 게 이제 뭐랑 똑같냐? 우리 연구소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니까 우리가 셀 주소 쓴 거 거기에 열머리 끝 앞에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B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요 셀 주소를 썼죠. 여기다가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 F4번 두 번 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리고 그 뒤에 C의 3번 셀도 찍었죠. 여기도 F4번 두 번 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쭉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어떻게 적용시켜달라,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이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굵은 기울린 골, 그리고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요거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굵은 기울인 골이다. 그리고 글자색은 우리 이제 표준색 중에 빨강이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글꼴 스타일하고 우리 글꼴색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지금처럼 서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줄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구소라는 그 글씨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때 우리 이제 종목 코드에 4라는 그 글씨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포함된 그 데이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다고요.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end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조건은 C의 3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와라. 그게 이제 연구소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우리 첫 번째 조건은 4라는 그 글자를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준 거죠. 만약에 이 범위에서 4라는 그 글자를 찾는데 4라는 글자가 없을 때는 value, 그 오류 값이 뜬다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if error,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false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준 거죠. 그리고 search라는 그 함수에서 4라는 그 글자를 찾는데 그 글자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때 그 결과 값으로 우리 1, 2, 3, 4, 5, 6하고 요런 이제 우리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논리 값으로 바꿨을 때 그건 이제 true 값이라고요. 해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을 때는 true라는 그 결과가 나올 거고, 4라는 그 글자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으면 value라는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할 거고, 그때 이제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if error 요 함수 때문에 이제 false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와 우리 통합문서 보기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제품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3에서 D의 11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A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미술 첫 번째 이제 구분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D의 1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데이터를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셀 잠금을 이제 해제를 먼저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3번부터 시작해서 D의 11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때 우리 보호라는 요 탭이요. 보호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이 영역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셀 잠금을 해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잠금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잠긴 셀의 그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차트를 편집할 수 있도록 잠금을 이제 해제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차트 영역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형의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우리 크기 및 속성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속성이라는 거요. 속성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보면 잠금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차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도록 잠금을 이제 해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잠금 표시된 거를 이렇게 이제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차트형의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시트 보호, 워크시트를 보호할 때는 우리가 이제 검토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검토라는 요 메뉴에 우리 보호의 시트 보호요. 그래서 우리 시트 보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시트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잠금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리고 셀 서식 요 세 가지는 이제 허용하라 그랬죠. 그리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메뉴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되고요. 그리고 잠김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셀 서식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 개의 지시사항을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보기 형식을 바꿀 때는 우리 보기라는 요 메뉴요. 보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통하면서 보기라고 있고 이곳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지금 요 두 번째 거죠. 해서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요거 이제 조금 크게 확대 좀 시킬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L의 14번이요.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L의 1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요. 요만큼의 영역이 1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 그거를 이제 조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요 M열은 이제 인쇄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하고 그리고 맨 밑에 15번 행이요. 이것도 이제 출력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H하고 I하고 요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 점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이제 1페이지에 이제 인쇄가 될 거고 그 뒤에 요만큼 이제 2페이지에 이제 인쇄가 될 거라고요. 해서 1페이지다 라고 해서 이곳에는 표시가 돼 있지만 2페이지다 그거는 이제 차트 그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중간에 이제 파란색 점선 있죠? 요거 먼저요. 요 파란색 이제 점선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오른쪽 해서
요만큼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맨 뒤에 요 선이요. 요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양쪽이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이 선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요 L열까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요. 이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위아래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우리 15번 행이 인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전체 내용이 우리 1페이지에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요. 만약에 지금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차트에 가려서 2페이지하고 그 구분선이 이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요. 인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보면 인쇄 미리 보기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뜰 때 1페이지에 우리가 아까 화면상에 봤던 그 내용이 전부 다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이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지상도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전부 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